오장 자본예산 파트입니다. 1년 이상 영업현금 흐름.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오장을 다 공부한 이후에 밑에 3개를 체크하세요. 준비가 되었나? 오장 자본예산 파트는 이렇게 3파트로 끊어서 강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시한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이 단기 특수 의사결정은 이거는 뭐 잊어주셔도 됩니다. 이건 이제 원가 관리액의 문제죠. 참고로 이 5장 자본예산은 그 어떤 원가 관리액의 교재보다도 알기 쉽게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저술했기 때문에 뭐 제 책으로 원가 관리액의 기본 틀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자본예산은 증분정크법을 사용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표시된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읽어주시고요. 이 관련성은 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것은 총액접근법의 프레임입니다. 1, 2, 3. 이 왁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제 말입니다. 이제 쓰지 마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3가지 대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분접근법은 이 3가지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증분접근법도 이 3가지가 되는데 더 복잡합니다. 이럴 바에는 이 총액접근법 이거를 쓰는 게 낫다. 바로 이어서 배우니까요. 이 각 대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써주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써줌으로 해서 이제 쉽기는 한데 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이게 총액접근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하지만 그 증분접근법의 기초 자료가 이 총액접근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총액접근법의 그 현금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분접근법도 가능합니다. 이 결론을 보시면 이 대안 2의 현금 흐름이 미래이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채택됐으니까. 다음 증분접근법 내용은 읽어주시고요. 증분접근법은 요 관련이익이 0 이상일 경우 채택. 총액접근법은 미래이익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을 채택. 요 관련이익하고 요 미래이익하고 여기 차이를 눈여겨 보시고요. 이 자본예산의 이제 기초 파트, 오늘 배우는 이 파트는 이제 이런 기본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새겨가면서 천천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뭐 지금까지 좀 허투루 읽었다, 휙휙 읽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몇 장 안 했으니까 맨 앞에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주세요. 요 단점을 보십시오. 세 이상의 경우에는 어려운 거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증분접근법의 기본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죠. 뒤에 나옵니다. 관련성,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고려되는 대안 간에 서로 차이가 나는 미래 수익과 미래 비용. 이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시고 의미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2004년 32번 1번 선지를 보면서 이 관련성의 의미를 확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1분간 멈춥니다. 영상을. 자, 증분현금이란 이런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관련성을 떠올려야 하는데, 이 관련성은 고려되는 대안 간에 이제 서로 차이가 나는 미래 수익과 미래 비용. 그러려면 이제 이 대안을 찾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이 대안은 이제 2개가 나와요. 10회 1차에는 반드시. 자, 이 문제에서 대안이 뭘까요?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하고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 요거 2개죠. 근데 이 부도 처리된 대출금에 대해서도 이제 뭐 원금과 이자가 회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그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발생하는 흐름이잖아요. 따라서 아까 2가지 대안,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안하고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안하고 이 2가지 대안 간에 서로 차이가 나는 미래 수익, 미래 비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투자 관련성이 없으면 이제 투자 의사 결정에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X. 근데 이러한 관련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상황이 변동되면은 관련성도 당연히 변합니다. 자, 필수 문제.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1분간 멈춥니다. 자, 의사결정, 현금 흐름, 이런 키워드가 보이면 바로 대안을 찾는 거죠. 그쵸? 자, 이란은 토지 매각안, 그 다음에 이안은 공장 신축안. 그렇죠? 반드시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CP 1차에는. 자, 선지의 이 토지 임대료. 이거는 요 두 가지 대안하고 상관이 차이가 없는, 정확히 말해서 차이가 없는 그런 현금 흐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X. 근데 만일 지문에서 이 사만이 뭐냐면 이제 하던 대로 계속 토지를 임대하는 한, 이것도 이제 의사결정에 포함시킨다면, 그러면 이 토지 임대료 80만 원은 이 사만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안 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이거는 이제 토지 임대료, 아까 그 문제에서 토지 임대료가 이제 이란하고 이안만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성이 없었는데, 그 사만이 생기면 이게 이제 관련성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달라지죠. 그래서 답은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재무관리 자본회사 문제는 이제 지문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지문이 나오면 답이 X였고, 지문이 이렇게 바뀌면 답이 O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이 요구하는 대안을 정확히 찾아내야 된다.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재무관리 그 CP 1차 시험에서는 대안이 2개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저를 믿으셔야 돼요. 자본회사는 1년 이상이죠. 2024년 27번, 3번 선지. 자본예산, 고정자산 맞고요. 1년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선지는 1년 이상, 그쵸? 맞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투자의 가치는 영업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제 이 의미를 계속 새기면서 알아볼 겁니다. 회계적 이익이 아니고 영업 현금이라는 거 기초입니다. 증분 현금 흐름이고요. 증분 접근법 맞죠? 박스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필수 문제.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1분간 멈춥니다. 자, 대안은 앞서 이제 같은 문제죠. 파악했죠. 이란 토지 매각안, 이안 공장 신축안. 요 대안 2개만 나오면 이제 90%는 완성된 겁니다. 그죠? 자, 선지를 읽어보면, 매각가액 7억 원, 장부가액 7억 5억 원의 차액 2억 원. 그 매각가액 7억 원은 이란하고 이안의 그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그죠? 이 7억을 이제 은행에 예금했을 경우에 그 예상 이자 수익, 이것도 이제 차이를 발생시키고요. 근데 이 선지를 보면은 이 7억에서 장부가액 5억을 차감시키죠. 그래서 요 가장 적절히 기준에 의해서 가장은 아니잖아요. 5억을 차감했으니까 7억 그 자체죠. 5억을 차감시키지 않은, 그래서 7억 모두니까 답이 X가 됩니다. 아무튼 그 CPA 1차 시험 선지가 이렇게 이제 정확성을 요구한다는 거, 요 가장 적절히 기준 꼭 명심하십시오. 이 현금 유출입의 시점은 자본예산의 가정입니다. 이 현금흐름이 사실 이렇게 연중 계속 발생하지만 이거를 이제 기말 시점에 일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빼고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분 접근법이라는 거, 이건 누차 말했죠. 메모론가, 기회비용, 부수효과, 잠식비용. 앞서 그 관련성을 세분하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집니다.
자, 필수 문제, 증분 개념. 네, 맞죠? 먼저 메모론가 중요합니다. 용어와 그다음에 뜻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는 이제 자체로 기출에 나오기까지 합니다. 네, 필수 문제, 네, 메모론가 바로 나왔죠? 네, 고려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필수 문제, 이거는 이제 앞에 이러한 토지 매각안, 이한 공장 신축안, 그렇죠? 자, 구자산, 토지의 이제 구자산 취득원가 5억 원. 네. 이거는 이제 이란하고 이안의 이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고, 나가 이제 역사적 원가이고 과거 발생 원가입니다. 그렇죠? 네, 메모론가 맞습니다. 그렇죠? 구자산 취득원가. 2022년 3번 문제. 네, 잠시 멈추세요. 1분간. 자, 기지출 시장조사 비용. 예, 메모론가.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증분 현금은 이제 제외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 2024년 27번 문제. 자, 1분 멈추세요. 자, 이거는 이미 투입이 되었지만 이제 투자안을 선택하는 면은 이제 회수가 예상되는 비용이다. 예, 그러면은 증분 현금으로 맞죠. 예, 맞기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되어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X. 예, 요 이미 투입됐다는 요 말로 이제 메모론가로 예, 혼동시키려는 그런 선지였어요. 그렇죠? 이번엔 기회비용입니다. 예, 역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어와 뜻을 암기하세요. 이 박스도 꼭 읽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필수 문제. 예, 기회비용은 고려하죠. 그렇죠? 예, 맞는 선지고. 기출문제 2022년 30번 문제.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1분간 멈춥니다. 자, 대안이 뭡니까? 예. 자, 공장을 예, 신제품 K를 생산하는 거, 신제품 생산한, 그 다음에 이 공장을 외부에 임대하는 한, 요거 두 개죠. 예. 예, 두 개가 나오죠, 그쵸? 예. 또 두 개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외부 임대 기대 수익은 요 두 대안 간 차이를 가져오는 미래 수익이죠. 그죠? 두 번째 대안의 그 수익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증분 현금 흐름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0. 자, 이번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예, 요 일안을, 신제품 생산안을 선택한다면, 그 일안을 제외한 대안은 요 외부 임대안, 예, 이안밖에 없죠. 그래서 요 일안을 선택했다면, 요 이안 자체가 일안에 대한 기회비용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만일, 예, 어떤 사안이 있다면, 요 일안을 선택했으니까, 요 이안하고 3안, 이 중에 최선의 대안이 기회비용이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수효과, 예, 용어와 뜻을 알아두시고요. 예, 이익입니다. 이익. 자, 2004년 32번 문제.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1분간 멈춥니다. 자, 예, 부수효과 맞죠? 예, 부수효과. 2022년 30번 문제. 자, 문제 읽어보세요. 1분간 멈춥니다. 자, 2번 선지. 예, 기존 제품의 매출 감소. 예, 이건 이제 손실이죠. 매출이 감소되니까. 예, 손실은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잠식 비용이에요. 예, 잠식 비용. 예,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잘못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지. 자, 기존 제품의 매출 증가. 예, 부수효과죠. 예, 이익. 매출 증가 이익. 예, 부수효과. 자, 2024년 27번 문제. 자, 문제 읽어보세요. 1분간 멈춥니다. 자, 기존 제품의 이제 매출이 영향받죠. 그러면 뭐 손실이든 이익이든 이제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예, 손실이면은 잠식 비용, 이익이면은 부수효과. 그쵸? 자, 마지막으로 잠식 비용. 예, 용어와 뜻은 알아두시고요. 자, 부수효과는 이익이다. 예, 잠식 비용은 손실이다. 그죠? 예, 개념은 기존 투자안이다.
동일하다. 자, 2004년 32번 문제. 문제를 읽어보세요. 1분간 멈춥니다. 자, 5번 선지. 대안이 뭡니까? 공장 직원을 교육연수 보내는 한. 그 다음에 이제 보내지 않는 한. 이 두 가지죠. 자, 참고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CPA 1차 시험에서는 이 두 개의 대안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됩니다. 즉, 한 개는 절대로 안 나오죠. 그럼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개.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어요. 두 개의 대안이 나온다는 거. 자, 보시면, 자, 항공료. 관련 원가죠. 그 다음에 등록금. 관련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채용, 임시 직원에 대한 급여. 이것도 관련 원가죠. 교육연수 안 보내면 발생하지 않을 원가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 맞습니다. 이 해답에 뭐 증분 수익이니 뭐 증분 비용이니 이렇게 이제 열심히 따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자. 이런 취지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는 현금 흐름의 추정 원칙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세후 영업 현금을 추정하는데, 이 마지막 이슈예요. 회계적 이익 이슈. 투자 개시 시점, 영업기간, 투자 종료 시점, 이거는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 생략하고요. 자, 먼저 회계적 이익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 네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 금융비용 현금 유출이 아님,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아님, 인플레이션은 일괄성 있게 반영. 요거를 이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법인세 납부는 명백한 현금 유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인세 납부액은 회계적 이익에서 산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계적 이익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2007년 36번 문제.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세요. 1분간 멈춥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면은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 원가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말 재고자산이 과소평가되죠. 그래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이제 감소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 납부액이 적어져 가지고 이제 당장의 현금 유출은 적어지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미래에는 이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미래 현금 유출은 높아지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 NPV는 당장 현금 유출이 적은 것이 더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옳은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 자, 다음은 요거죠. 요거. 이 회계적 이익에는 요 이자 비용이 차감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본 예산은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영업이익이 이제 기본이 이제 영업 현금흐름이죠.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고, 따라서 이자 비용이나 배당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15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는데, NPV 계산할 때 할인율, 그리고 할인율을 이 WAC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 정책의 효과를 이제 할인율에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 이 현금흐름에도 그거를 이자 비용을 반영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이중으로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본예산, 자본예산에서는 그냥 이자 비용하고 배당금은 그냥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자, 필수 문제. 자, 이자 비용은 현금 유출 비용을 차감해 아니죠, 그렇죠? 투명인간이니까, 그렇죠? 자, 미래현금 흐름 추정 시 이자 비용 고려되지 않는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쉽죠? 자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거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된다. 다음 이거. 감가상각비는 회계적 이익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근데 이 영업현금 흐름, 자본예산에 쓰는 이 영업현금 흐름에는 이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가 요거는 이제 확실한 현금 유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예, 이 차이. 자, 필수 문제. 감가상각비는 현물 유출 없는 비용으로 고려를 한다. 예, 이거 맞는 얘기예요. 예, 이거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이제 고려가 안 되는 거니까 현물 유출 없는 비용으로 고려하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12년 32번 문제, 4번 선지. 자, 감가상각 방법. 예, 현금으로 달라서. 예, 영향을 미치죠, 그쵸? 예, 요 감가상각의 감세 효과. 이것 때문에 감가상각비 금액이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은, 이게 달라지게 되면은, 요 감세 효과 크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 예. 요 자본 예산에서는 이 결론만 알고, 예, 결론만 알고 그냥 넘어가세요. 예. 인플레이션 문제 안 나옵니다. 자본 예산에서는. 예, 이 부분은 그 21장, 예, 그 국제 재무관리의 이제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문제로 다룹니다. 예. 여기서는 그냥 막 넘어가세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자, 요 파트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회계적 이익과의 차이, 요 회계적 이익 이슈 지금까지 봤죠?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세후 영업현금을 추정한다. 예.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내일 파트에서 이제 열심히 다룰 건데, 예, 아무튼 여태까지는 오늘 배운 거는 이제 요 세후 영업현금 흐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후 증분 영업현금 흐름인데, 예, 이것을 추정하기 위한 워밍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파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니까 일단 여기는 덮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대략적인 개념을 알려주는 건데, 예, 이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